자, 268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68번. 자, 268번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좀 빈틈을 메꾸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암기하시는데 초점을 많이 두시면 행정법 점수 잘 나올 거예요. 행정법 점수 잘 나올 거고, 또 제가 여러 과목 이렇게 좀 보면 행정법은 한번 점수가 올라오는데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학생들께 보면. 영어는 안 하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한번 외워두고, 근데 그 좀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하시면, 되는데, 뭐, 다른 거 하시느라고 한동안 안 보고, 뭐, 이런 거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268번 보겠습니다. 일실 손실보상. 일실. 그래도 좀 생소한데, 그래서 일실을 찾아봤어, 내가. 일실이 무슨 뜻일까? 일실은 이게 잃어버리다라는 그냥 뜻이에요.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실보상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1번에 선제 1번에 일실 손실보상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의 재산권의 수용이 부수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며 전업기간 또는 휴업기간 중에 사업경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이익의 일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행하는 손보상을 일실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 농업 폐지,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영업 폐업, 휴업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일실 손실보상으로 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전에도 뭐 영업 손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강학적으로 일실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자, 틀렸죠. 근데 무허가 영업시설은 해당 안 되겠죠. 무허가 영업시설에 대한 영업손실까지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무허가 영업손실이 틀렸습니다. 무허가 영업손실에 밑줄 X 쳐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자, 손실 등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68번. 무허가 영업시설 등, 여기서 이제 무허가 영업시설이 틀린 거고, 자, 그 무허가 여기서 틀린 게 아니라 무허가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시설 등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는 게 일시 손실 보상이에요. 자,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대이익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추가될 수 있는 액수나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허가 영업시설 등,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선지는 무허가 영업시설, 가액, 이전 이걸 동등하게 본 거야. 그리고 무허가 영업시설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는 가액이나 이전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시설에 대한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왜 이게 무허가 영업시설 안 된다. 그 포인트만 제가 확인을 볼 때 했는데 해설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챙겨두셔야 될 것은 무허가 영업시설은 일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자, 3번 사업 시행자가 공익 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대상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공시지가로. 자, 그 다음에 수산업 협동조합은 독점적 지위가 있던 이거 뭐야?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아까 나왔던 건데 아까는 어떻게 나왔지? 직접적 영업 손실은 아니다. 그 포인트가 나왔고 지금 이거는 직접적 영업 손실은 아니지만 위탁 판매 수수료에 의한 수입 손실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인정한다의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그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 더 해드렸죠. 예. 자, 그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269번 보겠습니다. 269번. 자,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법령에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 가는 맞는 말이고요. 국민건강보험법령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 징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이 위배되거나 징수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하는 원칙이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무슨 차이일까? 보수와 소득, 보수, 소득. 자, 어쨌든, 자,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답번 보겠습니다.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정명의인이, 여러분 사정명의인이 무슨 뜻일까? 사정명의인. 사정상 명의인. 이런 뜻이겠죠? 사정상 명의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서류상 명의인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등기 안 쳐봤죠? 안 쳐봤지? 부동산 등기 치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가 한 3-4달 걸려. 빨리 해도. 법무법인에 맡기더라도 한 3-4달 걸리더라고. 그러면 그 소유권은 넘어간 거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어간 거지. 근데 서류에는 아직도 이전 사람이 명의로 돼 있겠지. 그러니까 등기가 완전히 소유권이 변경이 돼야 명의가 바뀔 텐데 아직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소유권을 넘어갔어. 소유권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지금. 근데 사정상 아직 지금 뭐 등기를 치고 있다는 중이거나 뭐 아직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서류상 사정상 명의인이야. 그러면 그 명의인이 토지의 하천구에 편입했다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아니죠.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는데. 그러면 안 되죠. X입니다. X. 다는 X. 자, 사업시행자가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해서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세에 사용할 토지 위치나 면적, 권리자, 보상 외에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용 재결도 있고 사용 재결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희생을 미칠 때 그 땅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을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공사해. 예. 그리고 요만큼은 이 공사에 뭐라고 할까? 공사 사무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은 가져갈 건 아니야, 국가에서. 잠깐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거야. 그때 필요한 거, 이 땅을 수용한다고 그러고 이 땅을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사용 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용 재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수용 재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까봐 사용 재결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사용 재결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결이 실효된 이후 다시 수용 재결 신청하기 전에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쭉쭉쭉쭉쭉 해서 60일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토지 수용 재개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60일. 60일은 두 군데 그러니까 60일이 지금 세 군데 나오는 거죠. 세 군데. 그쵸? 그쵸? 첫 번째 어디서 나와? 그 토지 소유자가 재결 청구를 신청했을 때, 그쵸? 사업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되죠. 두 번째,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자, 재결이 실효가 되었을 경우, 다시 60일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죠. 시행자가.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와? 이의 재결할 때. 그러니까 자, 이의 신청을 거쳤거나 혹은 이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기간이 60일이죠. 안 거쳤으면 90일이고, 그때 60일. 그러니까 60일 잘 알아두세요. 자,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다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나, 라마, 바는 맞고, 다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70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헌법 23조 사망의 정당한 보상의 의의는 완전한 보상, 즉 채권자가 입은 재산상의 모든 손실을 모두 산정한 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은 합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 뒤에 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판례에서 23조 3항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이다,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판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보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래요. 이런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게.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보상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입은 침해 재산상의 모든 손실을 모두 산정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걸맞게 준다는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적정하게 주겠다는 것이, 정당하게 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정당함이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생활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말은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은 확실히 맞죠.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은 확실히 맞죠.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가능해요. 그럼 말없이 공시지가 수용해서 공시지가, 손실보상에서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면 표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개발이익 환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보상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그러니까 피수용자한테 주지 않고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말은 확실히 맞아. 근데 그 중간에 완전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 맞는 선지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완전한 보상, 정당한 보상을 완전 보상이라고 이해하는 판례도 있다. 이렇게 좀 같이 좀 챙겨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나와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7조 2항에서 정한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가가 중요한 말 나왔죠. 별표 치십시다. 나번도 잘 나오죠? 자, 나번이 잘 나오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게 워낙에 잘 나오니까 그때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건 배제하면 안 되지. 그건 배제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 사실은 이 원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잔여지 관련한 판례 있었죠.
259번 4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봐봐. 자, A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걸 수용해 갈 거야. 이걸 수용해 갈 거야. 그러면 여기 이 A라는 사업으로 인해 여기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어. 이거 배제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이 A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건 잔여지야. 이건 시차가 있는 거죠. 잔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여지이긴 하지만 이 잔여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랐어. 그것에 대해서는 상기 안 해주겠다. 상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엄격한 의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해당 사업과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잔여지의 가격이. 예.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냐.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에 보면 이 잔여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잔여지는 수용 대상의 토지가 아니잖아. 이 잔여지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다른 사업인 거야. 잔여지가 된 거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잔여지가 된 거. A 사업에 의해서 잔여지가 된 거지만 이 잔여지의 지가를 따질 때는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169페이지에 270번 나번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게 많이 나오니까 해당 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인한 거는. 아시겠죠? 난리 나요, 난리 나. 여러분,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 그 수용도 안 끝났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 옆 동네거든. 운전하면서 항상 그 플랜카드 속에 살아요, 지금. 창릉 그쪽은 지금도 그 토지, 그 사람들이 계속 그 토지 수용에 따라서, 단체끼리도 서로 싸우는 것 같고 해서 되게 복잡해. 난리 납니다. 민감해요, 이런 거는. 자, 다 보겠습니다, 다. 자, 공익사업법 78조 제5항에 따른 이사비 보상 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포인트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여러분, 이사는 뭐 이사비. 거기 안 사는 사람한테 이사비 주면 안 되잖아. 거기 주거하는 사람한테 이사비를 줘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 자, 이것도 간혹 나와요. 라도.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원칙상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 내 땅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을 포함해서 이만큼이 그린벨트에 묶였어. 그런다고 나한테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상 보장을 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아예 못 쓴다. 이 땅을 아예 못 쓰게 됐다거나, 종래의 목적으로 아예 못 쓴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거는 보상을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니까 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나밖에 없다. 한 개. 27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도 종전의 용법대로, 종전에 사용한 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거지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 보냐?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특별한 희생에 속하지 않는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이 금지됨으로써 받는 손해는 특별한 희생이며
수로의 폐쇄 등으로 사실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으로 인해 받는 손해도 특별한 희생이며 보상 방법으로는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 매수권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대지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금지돼. 자, 그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수로가 폐쇄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자, 그런 경우. 자, 그다음에 4번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개발제한구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 지목과 토지 현황의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은 비례 원칙에 합치하여 합헌이다. 그냥 사회적 제약이라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종래의 사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자, 272번부터는 정말 안 보셔도 되는 건데, 자, 수용 유사 혹은 수용적 침해. 자, 이 두 가지. 자, 이들 법리는 손해배상 제도와 손실보상 제도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성립 발전한 이론이고요. 맞아요. 2번 수용 유사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 침해를 말하고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이 이형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첫 번째. 자.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보상 규정이 있어야 우리는 손실보상이 된다. 손실보상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수용유사 침해. 수용유사 침해는 자,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건 이 네 가지 중에서 뭐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용 유사 침해.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혹은 수용적 유사 침해. 자, 이거는 여기서 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용적 유사 침해 이론이 나온 거야, 독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적 침해. 자, 수용적 침해는 여기서 뭐가 결여가 되어 있냐면 요 적법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여기서 적법한 재산권 침해라는 건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인, 일부러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법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손해배상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의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도성. 의도적이지 않다. 자,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 요건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 수용적 침해라는 거예요. 수용적 침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74페이지 막 이런 데 가면 274번 같은 거 보면 희생보상이라는 게 희생유사 침해 이론? 희생보상 청구, 희생보상 이런 것도 있어요. 희생보상
보상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 혹은 희생보상 침해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 중에서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냐면 요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재산적이지 않은 침해. 아까 제가 철저하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적 피해, 신체적 피해는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 공용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규정까지 있고 다 있는데 재산적 침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론이 희생보상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건에 흥결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만든 이론이 요 세 가지인데 일단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는 볼게요. 자,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어렵게 쓴 거고. 3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자, 손실보상 인정하지 않고 있죠. 수용유사 침해 이론으로 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앞에서 봤던 거니까. 4번, 수용유사 침해는 공용침해에 있어 보상 규정을 거래하고 있는 점에서 위법이며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무책임 침해 성질을 봤는데 오탄가?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상 규정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7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 그쵸?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한번 풀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A씨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A씨가, 이거는 A씨예요, A씨. 근데 C를 여기서 지금 살라고 A가 시킨 거야, B한테. 그쵸? 자, 그랬는데, 명령했어. 그러나, B가 6개월 동안 시설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C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A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C가 또 본인이 거주하는 방을 파손도 했어. 그러니까, 자, 가볼게요. B는 A씨가 명령한 6개월 기간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씨한테 C가 얘가 시켜서 얘가 여기 사는 거고 얘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얘한테 얘 퇴거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보겠습니다. B가 A씨에 대하여 C의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법적인 권리죠.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은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의 성격을 갖겠죠. 일단 이제 법적인 관계는 다 끝난 거잖아. 끝난 건데 결과적으로 C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성격은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B는 A씨에 대해서 C가 퇴거 조치를 요구할 때 C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가 틀렸습니다. 다. 자, 그거는 뭐예요? B와 C의 사법상 관계, 즉 민사상 문제겠죠. C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이거는 B와 C의 관계 문제죠. A랑은 상관없죠. A가 들어가서 파손하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답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는 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A씨의 명령은 처분이 해당하므로 B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A를 다툴 수 있고요. 이미 취소기간이 연가되어 부적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A씨의 명령은 6개월 이전의 그 명령, 처음에 C를 여기서 살게 하라는 명령,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제소기간 지났겠죠. 제소기간 지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 틀린 것은 한 개. 그러니까 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74번 보겠습니다. 희생보상이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를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맞고요. 예방접종에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보상 여기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셋 다 독일 거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용유사 침해론과 유사한 유추 적용서를 적용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번. 3번이 틀렸고 4번 희생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개별법의 예로는 산림법, 소방기본법, 감염법, 예방 등의 법률을 들 수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희생보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개별법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75번 넘어갈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적법한 행정활동이 의도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 의도하지 않으한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게 수용적 침해론이에요. 수용적 침해론. 의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했는데 도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것이 10년간 방치된 경우에 입은 재산권 침해는 이라고 했는 건데 자, 매 10년간 방치됐을까? 규정이 없어서 그랬겠지.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수용적 침해론. 그 다음에 사회 3번과 같은 경우는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결과제거 청구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276번 가겠습니다. 276번. 다음은 결과제거 청구권에 관한 서술이다. 이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 점유자인 서울시에 대해서 권한 없이 그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관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은 일종의 보상 청구권을 가지며 고의가시가는 무관한 독자적인 국가 책임 제도의 하나이다. 자, 여러분 고의나 가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 제거 상태가 나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순히 법 행정에는 그것이 편의될 때 비로소 동청구권의 발생과 관련된 침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존속하는 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한 결과 제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행위가 존속 아까 이거를 예를 들면 6개월간 만약에 5개월이다. 그럼 결과 제거 청구권이 행사가 안 되는 거죠. 6개월이 되고 그거 행정행위 효력이 끝나야 그때 이제 결과적인 청구권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결과 제거 청구권은 위법한 공법 적용으로 발생한 사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 상대의 자, 여기서는 간접이 틀렸어요. 간접적인 결과 제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간접이 틀렸어요. 잠깐만요. 간접이 틀렸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결과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끊었다가 1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